그래서 어제는 클러스터 A를 읽었고요. 오늘은 반사회성 성격장애 그리고 연극성 성격장애, 경계성과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저번에 읽었고요. 그래서 뭐 녹화를 여기서 하겠습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장애라는 주제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개요. 이 틀은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장애 모두에 해당된다. 반사회성이란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 또는 이익에 반대되는 성질을 말한다. 이 단어는 법적으로 위배되는 행동은 물론 도덕적으로 위배되는 행동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본래는 감정이입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도덕관념이 없는 사람들의 정신병 모두를 포함하는 병명으로 현대 심리학 이론으로 TOM이 결여된 사람들의 서술과 매우 비슷하다. DSM에 올라와 있으나 그 개념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DSM-3 이후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장애로 병명이 바뀌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사이코패스 및 소시오패스와의 연관성.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SPD라고 하는데 유년기 또는 청년기에 시작해서 성인이 된 이후로도 계속되는 타인의 권리 또는 도덕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반복적인 범법 행위, 거짓말, 충동성, 공격성 등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그냥 사이코패스라 부르며 정신병과를 제외한 의사나 다른 전문가들도 아직 사이코패스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매체에서는 아직도 많은 혼란이 있는 편이다. 이 항목에서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라는 정신과적 개념을 설명한다. 이러한 속성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항목을 참조하자. 예전에는 정식 명칭이 사이코패스였으나 DSM-3부터는 이름이 바뀌었다. 대신 사이코패스의 개념은 ASPD의 하위로 포함된다. 워낙 사이코패스가 유명해서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사이코패스를 동의어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분류에 소시오패스도 있으며 이 또한 ASPD의 하위 개념에 들어간다. 현재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의학적으로 공인된 용어는 아니지만 심리학자들은 흔히 사용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 다소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사이코패스는 1차성 저하 감정자, 소시오패스는 2차성 저하 감정자로 구분하며 넓게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사이코패스는 태어날 때부터 감정과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측두엽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 정도는 아니지만 타고난 유전적 성향의 어린 시절의 학대가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본다. 정의의 문구대로만 따지면 명백한 반사회적 행동이나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경우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DSM에서의 성격장애의 정의가 법이나 보험에서 애매함을 피하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이코패스는 뇌 기능 일부의 결핍 또는 상실로 인해 타인의 공감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사람들이며 감정의 수준도 매우 낮아서 타인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만큼은 아니나 역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감정의 수준이 낮아서 애착관계 형성이 어려우며 어린 시절의 학대의 트라우마로 과도한 충동성과 폭력성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이들은 감정 중추가 발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약이나 도박 등에 대한 정서적 의존성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진단 기준 15세 이후로 전반적으로 나타나며 다음 특성 중 3개 이상을 충족한다.
법으로 정한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며 구속당할 만한 행동을 반복한다. 개인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한 반복적인 거짓말, 가명 사용 또는 타인을 속이는 사기 행동, 충동적이거나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함,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는 빈번한 육체적 싸움이나 폭력에서 드러나는 호전성과 공격성,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모성, 충분히 할 수 있음이 입증됐고 사람들이 호의로 대해주고 있음에도 꾸준하게 직업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무책임성, 자신과 별다른 원한 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학대하거나 절도 행위를 하고도 무관심하거나 합리화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양심의 가책의 결여. 적어도 18세 이상에게 진단하며 15세 이전에 풍행장애가 시작된 증거가 있다. 반사회적 행동이 조현병 또는 조증 사파의 경과 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여담. 이러한 사회병질의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원인으로서 쌍생아 중 한 명이 사회병질적 소시오패스인 경향이 보이면 다른 한쪽 역시 사회병질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이러한 가정 내에서의 문제로 부모의 배척이나 과도한 개입 혹은 부모의 결여 등이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년기 시절의 부모나 다른 사람들에게서의 환경 속에서 학습으로 인해서 습관처럼 굳어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상세한 것은 사이코패스 항목을 참고한다. 물론 어떤 종류의 학대로 인해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의 전두엽 기능이 보통 사람과 다르고 선천적인 성향으로 파악된다.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확실하게 정의된 치료 방법은 아직 없다. 다만 유년기 시절 아이가 품행장애나 법을 무시하거나 권위에 지나치게 반항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할 당시에는 아이가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도록 치료를 해줄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속설이 널리 퍼져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환자 수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근본 원인의 해소보다는 경험을 통해 반사회적 행동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비임상 집단에서 반사회성 성격의 패턴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난 사람들도 있으며 이들은 따로 준임상적인 사례로 분류하여 연구하고 있다. 어둠의 삼원 참고. 어둠의 삼원? 이건 내일 읽도록 하겠습니다. 품행장애.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품행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만큼은 아니지만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병. 품행장애는 성격장애의 한 종류가 아니라 파괴적 충돌 저절 및 품행장애로 따로 분류된다.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진단받기 위해서 15살, 15살 이전 품행장애를 진단받았던 경력 혹은 그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일화가 있어야 한다. 또 성인이 품행장애를 진단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만족시킴과 더불어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은 만족시키지 말아야 한다. 참고로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하위 분류다. 따라서 어린 시절의 행적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에게 함부로 반사회성 성격장애 드립을 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품행장애를 앓은 사람이면 어릴 적 행적이 알려지지 않기가 어렵다. 애초에 DSM에 실려있는 챕터가 유소년기 혹은 청소년기에 주로 진단되는 정신병 챕터다. 어릴 때 발병할수록 예후가 나쁘다고 한다. 임상가들에 따르면 심리검사 중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들이 있는데 매사 어른들에게 거부적이고 저항적으로 일관하며 어른들의 권위를 불신하고 어른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기를 즐긴다고 한다. 본인 동기와 무관한 것을 시키면 귀찮아하고 극도의 적개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가능한 한 상황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나 느낄 수 있는 상황적 단서들이고 일반인들 감정에서는,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잘해봐야 병을 의심하고 내원하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진단 기준, 품행 장애의 진단 기준에는 엄격한 진단이 필요하며 일회성일 경우는 진단할 수 없다. 평가 시 언어 표현력의 부족이나 환자의 적대적 태도 등으로 인해 면담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 시 학교나 가정에서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보충해야 한다. 간혹 학교에서의 괴롭힘과 막장 부모로 인해 애가 삐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과거 삶에 대한 추적은 필수이며 가능하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나이에 맞는 사회 규범 및 규칙을 위반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양상으로서 다음 가운데 3개 이상 항목이 지난 12개월 12달 동안 있어 왔고 적어도 1개 항목이 지난 6달 동안 있어야 한다.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흔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한다. 흔히 육체적인 싸움을 도발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한다.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잔혹하게 대한다. 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잔혹하게 대한다. 피해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도둑질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다. 재산의 파괴. 심각한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로 일부러 불을 지른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일부러 파괴한다. 사기 또는 도둑질. 타인의 집, 건물 그리고 차에 무단 침입한다. 물건이나 호감을 얻기 위해 또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흔히 한다. 다른 사람을 속인다.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중품을 훔친다. 예를 들어 파괴와 침입이 없는 도둑질, 문서 위조. 심각한 규칙 위반. 13살 이전에 부모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자주 외박을 한다. 보호자와 같이 사는 동안 적어도 2회 이상 가출을 하거나 1회 이상 긴 기간 동안 가출을 한다. 13세 이전부터 자주 무단 결상을 한다. 이거 그냥 비행 청소년 얘기인가? 행동의 장애가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 18세 이상일 경우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야 한다. 유형 소화기 발병형 10살 이전에 품행장애 특유의 진단 기준 가운데 한 가지 발생한 경우 청소년기는 10살 이전에 품행장애의 어떠한 진단 기준도 충족시키지 않는다. 특정되지 않은 발병형 품행장애의 진단 기준에는 맞으나 첫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10세 10살 전후인지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명시하자. 제한된 친사회적 정서, 후회나 죄책감의 부족, 정서 결핍, 공감의 부족, 일의 결과에 대한 무신경함, 피상적이고 결핍된 정서. 심각도를 보면 가벼운 정도는 진단을 내리기 위해 요구되는 정도를 초과하여 나타나는 문제가 매우 적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단지 가벼운 해를 끼친다. 가볍게 하는 거다. 거짓말, 무단 결석, 허락 없이 밤늦게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 중간 정도는 품행 문제의 수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영향의 정도가 가벼운 정도와 심한 정도의 중간. 예를 들어서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둑질하기, 기물 파기하기. 심각한 정도. 진단을 내리기 위해 요구되는 정도를 초과하여 나타나는 품행 문제가 많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 예를 들어 성적 강요, 신체적 잔혹함, 무기 사용, 피해자와 대면한 상황에서 도둑질, 파괴와 침입. 청소년 범죄 얘기를 주로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어둠의 3호는 또 재밌어 보이는데 내일 하기로 하고요. 어둠의 3호는 무슨 영어로 무슨 말일까? 보자. 연극성 장애를 보면 언제나 타인의 관심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며 그를 위해 화려한 옷차림과 눈에 띄는 언행을 일삼는데 그 내면에는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남에 대한 의존심이 자리 잡고 있다. 극단적으로 사교적인 성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과거에는 히스테리성 성격장애라고 하였다. 도서관에 있는 옛날 책을 참조할 때 그쪽으로 찾으면 된다. 성적으로 유혹하는 듯한 제스처도 많은 반면 피암시성이 높아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연극적이고 과장된 행동과는 달리 실제 감정은 피상적이고 무능함으로 기껏 관심을 끌어 시작한 대인관계도 길게 유지하지 못한다. 여성에게 많다는 문구가 과거에는 있었으나 DSM-3 오면서 삭제되고 히스테리성 성격장애란 이름도 연극성 성격장애로 바뀌었다. 그리고 DSM-4판의 연극성 성격장애에 관한 연구에서 꽤나 많이 나오는 시도가 이 성격을 여성성의 극한으로 해석하지 않으려는 시도다. 하지만 이 5개념은 의외로 많이 보이는 5개념이니 연극성 성격장애가 여성적 성격의 극한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홀로서기에 대한 불안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타나면 이것이고 방어적으로 발현되면 회피성 성격장애로 연결된다. 그리고 홀로서기에 대한 불안이 너무 크면 극히 불안정한 심지로 경계성 성격장애로 연결될 수 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긍정적인 관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연극성 성격장애는 긍정적, 부정적 상관없이 어떤 종류든 관심 받기를 원한다. 관종이면 연극성 성격장애 주의. 또한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비슷하게 공감 능력이 매우 낮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학자들 중에는 둘을 표면적인 발현 양상만 다를 뿐 같은 질환으로 보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도한 정서성과 주목에 대한 추구에 만연한 패턴이 성인기 초기 시작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나타난다. 다음 중 5가지 항목을 충족한다. 자신이 중심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불편해한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종종 부적절한 성적 유혹이나 도발적인 행동으로 특징지어진다. 감정이 빨리 변하며 감정 표현이 피상적이다. 신체의 매력을 이용하여 관심을 끌려고 한다. 과도하게 인상주의적이면서 세부적인 것은 계려된 언어 양식을 보인다. 자기 극화, 연극성 그리고 과장된 정서 표현을 드러낸다. 피암시성이 강하다. 즉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관계를 실제보다 더 친밀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기타 보면 박초롱초롱 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의 범인이 이 성격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그것이 알고 싶다 909와 내 아내는 누구인가에서도 이 성격장애를 앓고 남편을 속인 여성을 다룬 적이 있다. 관심을 갈구한다는 면에선 관심병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타인을 관심의 척도로만 사용하고 만남이 끝나면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면에서 어장관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장관리나 관심병 이렇게 있는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에서 이름이 연극성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클러스터 B의 경계성과 자기애성을 전에 해줬고 반사회성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C를 내일을 또 이제 하겠습니다.